지금 뭐 아파트들 평양에도 되게 많이 짓고 막 그런다고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무슨 전이거리요, 창정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일어서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, 사실 뭐 그냥 겉모습만 어떤 그 아파트의 모습을 한 것뿐이지 그 안에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후진 편이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도 안 되어 있고, 네, 집에서 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게 집에 들어갔는데 가스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 있더라고요. 북한에서는 보통 식당에서나 쓰는 그 가스통을 이제 갖다가 자체적으로 연결을 했었어요. 그런 경제력이 안 되면 그것도 못 쓰는 거고, 탄불 이렇게 피워가지고 밥을 해 먹고 막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, 아파트에서도. 근데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도 보니까 그런 도시가스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물도 다 안 나오는 거고, 그리고 80층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80층을 지어서 뭐 하냐 이거죠.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안 다니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. 근데 전기가 안 오다 보니까 저녁에 막 7시부터 11시, 뭐 10시 이렇게 이제 저녁 시간에 몇 시간 동안만 불을 보내준다 하면은 한 6시 반에 퇴근해가지고는 밖에 이제 한 놀이터에 한 30분 앉아 있는 거죠. 그래야지 80층까지 걸어서 못 올라가잖아요. 어떻게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80층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오면 올라가고, 굉장히 열악하다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, 장마당을 보면은 모든 물품들이 다 개인들이 가져다가 팔고 개인이 가서 그 물품을 사는데 가격의 흥정이 일단 이루어지거든요. 북한의 백화점은 정찰제, 흥정이 1도 없어요. 그냥 원래 5만 원에 딱 되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그냥 5만 원인 그런 가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팔리거든요. 애초에 질도 별로 이렇게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니고. 근데 장마당에 나온 물건들은 그때그때 유행을 반영해가지고 옷들도 그렇고, 뭐 북한의 지금 유행 트렌드를 보자 한다면은 장마당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빨리빨리 바뀌고 막 그런 곳이기는 한데, 근데 그것마저도 어찌 보면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지, 그게 어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낸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, 장마당 자체도 운영 시간을 북한 당국이 철저히 관리를 해요. 장마당의 주민들이 막 이렇게 뭔가 집중이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장마당 문 닫아버려요. 뭐 언제는 무조건 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약을 되게 많이 두거든요. 그래서 통제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모든 게 이제 장마당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, 어쨌든 그거를 결정적인 주도권은 북한 당국에게 있다. 근데 북한 당국도 그거예요. 장마당을 완전히 닫아버리면은 정말 진짜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. 왜냐면 당장 쌀을 사야 되는데 쌀 살 곳이 장마당밖에 없어요. 배급이 안 되는데, 배급을 준다 해도 배급 자체가 다 100% 정량을 주지는 않으니까, 그나마 평양이라고 해서 배급을 준다라고 하면 한 열흘 정도 주거든요. 한 달 30일 중에 나머지 20일은 장마당에 가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. 장마당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, 이러다 보니까 장마당을 아예 못하게는 못하는데, 어쨌든 조금 장마당의 주민들이 썰리는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자꾸 조절을 한다 이거죠. 이렇게 통제했다, 뭐 열었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, 무엇보다 장마당에서 달러? 평양에 있을 때 달러를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. 국경 쪽에서는 중국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평양에서는 중국 돈은 잘 못 봤었고 달러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. 그 화폐 개혁을 2009년도에 하면서 북한 돈이 완전히 신뢰를 완전 잃어버렸어요.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에 화폐 개혁을 한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. 그냥 평범하게 흘러갔단 말이죠.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화폐 개혁한다라고 딱 발표가 되면서, 그것도 뭐 TV에서 발표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발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 사이에 다 이렇게 포치가 돼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화폐 개혁하는데 구화폐 10만 원을 신화폐 1,000원으로 한 개 가구당, 그 나머지 10만 원 빼고 나머지 돈은 다 종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. 정말 그 전까지 그래도 북한 사람들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벌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1,500만 원, 뭐 3,000만 원, 8,000만 원 꼬깃꼬깃 이렇게 할머니들도 그렇고 모아뒀던 돈들이 있는데, 그게 10만 원만 빼고 나머지가 다 휴지장이 돼버린 거죠.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믿어요. 북한 돈을 아예 안 믿고, 돈이 조금만 모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 모였다 그러면 그걸 그냥 달러로 바꿔버리고 나머지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먹고 살 거 이 정도만 이제 그때그때 쓸 돈만 북한 돈으로 이제 바꿔서 쓰는 거고, 아예 저축을 할 때는 돈을 좀 이제 모아놓을 때는 무조건 달러로 바꿔서 모아놓는, 네,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.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.
있어요. 한국에서 보면은 환율을 치면은 다 나오잖아요. 오늘 환율이 어떻게 나오는 건데, 북한에서 보면은 장마당에 가서 통하는 환율이랑 그 은행에 가서 통하는 환율이 또 다르더라고요. 북한의 어떤 대성은행이었나? 뭐 그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서는 보통은 1대 100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만약 어디 북한 외야식당을 갔다, 뭐 백화점을 갔다, 거기서 통하는 환율은 1대 100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5달러를 가지고 갔다 하면 500원어치 물건을 이렇게 살 수 있는? 그래서 제가 일했던 식당도 외야식당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요리들을 보면은 450원, 뭐 500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써 있는 건 5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정작 계산할 때는 5달러. 절대 북한 돈 안 받아요. 그러니까 환율로 딱 해가지고 1달러에 100원입니다 해가지고 5달러를 받는 거예요. 근데 정작 장마당에서는 1달러에 막 8,000원 북한 돈으로. 그건 개인들이 바꾸는 건데, 개인들이 들어가자마자 환전상들이 이렇게 장마당에 쫙 있거든요. 개인들이 그렇게 돈 바꾸고 이제 환전하는 걸 또 불법으로 못하게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몰래 접근해가지고 이제 10달러를 바꿨다 하면 한 8만 원 정도? 그렇게 되겠죠. 그럼 8만 원 가지고 식량을 사든 뭘 사든 막 이렇게 하는데, 최근에는 북한에서 뭐 그런 어떤 환전상들을 개인이 못하게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아예 뭐 국가에서 그 개인들이 하는 거에 맞게 환전해 줄게 뭐 이렇게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,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고, 북한은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인 거예요. 장마당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들을 국가가 빨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이긴 한데, 그러다가 또 변동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,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적 소유에 대한 어떤 인정이 안 되잖아요. 제가 막 30만 원을 갖고 있든 300만 원을 갖고 있든 간에 이거는 내 거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언제든지 국가가 몰수해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어떤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 하면 아예 신뢰조차를 잘 안 하는 거죠. 애초에 개인들끼리 하는 그런 거래가 더 신뢰가 가는 편이에요.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아는 분들이 이제 평양냉면 집을 데려가 준다고 하셔가지고 따라갔는데, 저는 평양에서 먹던 맛이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. 너무 밍밍한 거예요.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. 진짜 이거는 그냥 면 삶은 물 같은 약간 그런 맛이 나고, 왜냐면 제가 평양을 떠날 때만 해도, 지금도 그럴 거예요. 그때 주로 먹었던 평양냉면은 굉장히 매콤하고 짭짤하고 약간 그런 조합이었어요. 양념이 무조건 들어가요. 그러니까 뭐 6.25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평양도.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양에서는 물냉, 비냉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회냉면과 그냥 일반 냉면으로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회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함흥냉면인 거죠. 위에 뭐 오징어 회가 올라가든 뭐 명태 회가 올라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맵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먹는 거고, 그 일반 냉면은 이제 평양냉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면을 넣고 육수를 붓고 양념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.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명들이 또 올라가겠죠. 그 냉면에서 200g짜리냐 300g짜리냐 쟁반이냐 이 정도의 그 양에 따라서 또 이제 기준을 나누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준을 나눴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양냉면 하면 항상 이제 매콤하고 짭짤하고, 근데 약간 겨자나 식초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었어요. 그 호불호가 있죠. 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겨자를 넣고, 식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식초를 넣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런데 겨자나 식초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평양에서 먹을 때도 안 넣었었고,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. 근데 막 보니까 뭐 멸에다 뿌려야 된다, 뭐 어디다 뿌려야 된다,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워낙 한국에서는 먹을 게 충분하고 남아도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까 막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.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. 참 그걸 보면서 참 한국이 먹을 게 진짜 많긴 많구나,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육수에 항상 그 얼음이 나오잖아요, 사람. 저는 그게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북한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었어요. 그러니까 얼리기는 하는데, 그러니까 좀 차가운 어떤 냉장고에다 넣어두기는 하는데, 정작 육수를 부어서 나갈 때는 얼음을 싹 걷어내고 차가운 물만 그렇게 나갔었거든요. 그래서 참 그것도 조금 다른 것 같고, 뭐 지금은 한국 냉면도 충분히 잘 먹기는 합니다만, 그래도 아직까지 냉면에 있어서는 평양에서 먹던 맛이 조금 더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맛을 찾아다니는데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두서없이 말을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, 참
말하는 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웬만해서는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잘 알아듣기 편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평양말이 나오고 말이 빨라져가지고 오늘 어떻게 알아듣기 괜찮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양여자 나민이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